지금 대한민국 의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제일 처음에 했던 얘기가 취임하자마자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참 좋은 말이죠.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근데 전 세계에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는 북한하고 쿠바밖에 없습니다. 병원비는 걱정 없는데 제대로 치료받을 병원도 없고 제대로 치료해 줄 의사도 없습니다. 소위 포퓰리즘이라는 거죠. 이번에 의사들을 대폭 증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얘기는 시민단체가 또 추천한다고 합니다. 복지부 블로그에 보면. 그러면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꼭 공부보다는 다른 것을 봐서 또 의사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무엇을 봅니까? 시민단체의 추천을 봅니까? 의사의 양도 중요하지만 질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의사가 많은 나라가 쿠바입니다. 1000명당 거의 10명에 달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의사를 많이 만들고 의사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앵벌이로 하고 있습니다. 쿠바는. 우리나라가 쿠바처럼 돼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이런 국민들이 포퓰리즘에 돈을 많이 찍어내면, 돈을 많이 풀면 국민들이 행복해집니까? 공무원을 많이 만들면 국민들이 행복해집니까? 그 모든 것들은 국민들의 피와 땀이 되는 겁니다. 의사들을 많이 찍어내면 된다고 문재인 정부는 얘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의사가 부족해서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1000명당 의사 숫자가 훨씬 많은 국가들, 이번에 코로나 사건 때 보셨지 않습니까? 프랑스와 영국이 1000명당 사망률이 이번에 코로나 때 프랑스와 영국의 사망률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4%에서 18%에 달하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한 사망률이. 우리나라 1.7%입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가 유럽식 사회주의 의료, 프랑스, 영국의 의료를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1.7%의 사망률로 국민을 보호하는 대한민국의 의료를 14%에서 18% 사망하는,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영국, 프랑스 의료를 만든다는 게 국민을 위하는 것입니까? 정말 의사들 뿐만 아니라 이 사회주의라는 것은 항상 마녀 사냥을 해서 이 사회를 황폐화시켜 왔습니다. 기업가에 대한 마녀 사냥. 기업가 아닌 사람이 더 많으니까 기업가를 다 때려잡습니다. 사회주의에서. 그 다음 지주들을 다 때려잡습니다. 그 다음 의사들을 때려잡습니다. 그러면서 공정한 사회, 평등한 사회를 만든다고 하지만 가장 비참한 사회를 만들어 왔던 게 인류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역사입니다. 그게 지금 한국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사들도 이제는 기로에 섰습니다. 택시 운전이나 하는 그런 질 낮은 의사로 갈 거냐, 쿠바 같은 나라로 갈 거냐. 질 낮은 의사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옵니다. 의사들을 많이 양성해서 밥 먹고 살기 힘든 의사들이 사고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들은 전문성이 유지돼야 되고 높은 질이 유지돼야지 국민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전쟁터를 벗어나는 군인이 아니라 군인을 향해서 총을 쏘는,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는 군인을 향해서 총을 쏘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의사들 덕분에 이렇게 해놓고는 이 와중에 왜 의사 찍어내기 정책을 추구합니까? 이 와중에 왜 코로나 이 난리 중에 왜 추구하냐는 말입니다. 공공의대를 만든다고 합니다. 공공의대. 공공의대가 뭐냐면 왜 아주 근무하기 열악한 그런 곳에 근무하는 전용 의사를 만든다는데 그곳에 있는 분들은 질 낮은 의사에게 진료받아야 됩니까? 열악한 곳 전용 의사를 만들어서 공부도 못하고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을 열악한 곳 전용 의사를 만들어서 실력 있는 의사를
그곳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방금 그 말씀은 전쟁 중에 왜 총을 쏘냐는 겁니다. 군사에게. 그래 놓고는 전쟁 중에 총을 쏘니까 가죠. 자기 자리를 총을 막지 않기 위해서 벗어나죠. 근데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합의문을 봤습니다. 협의해주고 나서 그 이후에는 내 맘대로 한다는 겁니다. 정부 맘대로. 협의하여 추진한다와 협의는 해준다. 협의 기간 동안은 내 맘대로 안 한다. 그건 뭡니까? 협의 한번 해주고 협의 기간 동안은 내 맘대로 안 하고 협의 기간 끝나면 내 맘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서 아내가 왜 상의 안 하고 하냐니까 상의는 해줄게. 상의 후에는 내 맘대로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것은 비단 의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 정상적인 현재 40개국 중에서 대한민국의 언론의 신뢰도가 40입니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이 완전히 그 좌파 노조들에 의해서 장악이 돼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다 가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선동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PD 수첩하고 1시간 인터뷰를 했습니다. 다 녹화를 했습니다. PD 수첩하고 1시간 녹화를 하면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고 1시간 녹화를 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언론은 진실을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언론은 정말 들어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찾는 게 언론 아니냐. 1시간 동안 PD 수첩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제 말은 자신의 편집 의도, 국민들 때문에 8.15의 광장에 모인 국민들 때문에 병균이 퍼졌다는 잘못된 그 편집 의도에 제 1시간 동안 발언이 하나도 안 맞으니까 1시간 발언했는 것을 통편집을 했습니다. 하나도 방송을 안 내버렸습니다. 1시간 동안 촬영을 하면서 제 말의 약점을 3분, 5분 잘라서 방송을 하려 했는데 제 말이 그게 틀렸다는 것을 다 입증을 하니까 1시간 동안 촬영하고 자기나 저나 헛짓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입니다. 의사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되기 위해서는 이 언론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노력하고 기도하고 바꿔나가야 되고 그 언론사 안에도 신앙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양심을 회복해야죠. 썬데이, 일요일 날만 신앙인이 아니라 직장 속에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이 나라가 바로 되고 그 자기 자신도 거짓되지 않은 사람이 될 겁니다. 제가 아무리 양심적으로 호소를 해도 아예 한쪽에는 귀를 닫고 왜곡된 편집 의도, PD 수첩, 광우병 때 전 국민들에게 거짓말로 선동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어요. 이번에 PD 수첩이 뭐라고 그랬는지 압니까? 8월 15일 이후에 코로나가 급증했는데 8월 15일 집회 때문이고 이 8월 15일 집회를 했는 이 사람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분명히 설명을 했어요. 정부 기록에 보면 7월 31일부터 8월 15일까지 확진자가 쭉 증가했습니다. 그래프가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그게 뭐냐? 대한민국의 휴가철입니다. 전 국민 휴가 가라고 장려했던 것이 8월 17일 임시 공휴일까지 하고 외식 쿠폰까지 만들어서 해운대 해수욕장 100만 명, 제주도에 30만 명씩 동해안에 30만, 50만 몰리게 한 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8월 1일부터 8월 15일 전 국민이 아시잖아요. 매년 휴가철입니다. 그 휴가철에 폭증을 한 겁니다. 그런데 8월 15일 이후에 했다고 사실관계를 왜곡하더라고요. 그 왜곡한 전제 하에서 8월 15일 날 나라가 걱정돼서 나온 국민들을 죽일 사람을 만들더라고요. 8월 15일 날 나라가 걱정돼서 나온 것은 죽일 사람이고 해운대 부산 해수욕장에 100만 명 모이는 거는 그거는 사람 모이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 사람 모이는 것에 대해서 캐리비안 베이에 수없는 사람이 모이고 제주도 비행기가 터져 나갔다고 합니다.
이번 휴가철에 빈자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밀폐된 비행기 공항이 터져 나가는데 거기에 사람 모이는 것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언론이 이렇게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가 거짓으로 병들어가고 정말 대한민국이 정말 자유민주주의와 정말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조들이 지켜온 이 자유 대한민국 이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겁니다. 이번 의사들의 투쟁의 특징이요.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의과대학 학생들이. 가장 순수하고 겁날 것 없는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제일 먼저. 의과대학생들이. 그 다음에 때가 덜 묻은 전공의들, 레지던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젊은 의사들이. 이제 서울대학병원 교수들과 교수들이 들고 일어난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엄단이다, 엄벌이다, 공권력의 엄정함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지금도 경찰을 동원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는요, 공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국가의 부끄러움이라고 그랬어요. 국가의 잘못이다 그랬습니다. 국민들을 마음을 편하게 하고 소통을 해야지 왜 공권력을 동원하냐고 했던 사람이 지금은 공권력의 엄정함을 보여주라 그러고 뭐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고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고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 저는 그런데 투쟁이요. 지금 상황이 자유민주주의 국민들이 엄청나게 인권을 유리당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경찰이 집에 찾아오고 강제 검사를 당하고 강제 격리를 당하고 강제로 막 끌려가는 외국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요. 한국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완장 차고 공무원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감시하는 나라. 저는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될 줄 몰랐습니다.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 안 드리는 척하고 숨어서 예배 드리는 나라. 정말 기가 막힌 나라 아닙니까? 의사들은 또 집단 이기주의, 돈벌레로 매도해가지고 참 쉽습니다. 괴벨스처럼. 근데 제가 보기는 교회들도 목숨 걸고 지금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가장 용감한 곳이 지금은 의사들이다. 제가 오늘도 우리 의사들 25,000명 경기도 의사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두렵지만은 우리가 하나 될 때 두렵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가 돼야 된다. 정말 이제는 잘못이라고 잘못을 바로잡을 때가 됐다. 그렇게 이제 하는 문자를 보냈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한 명일 때는 두렵습니다. 교회도 교회 하나일 때는 두렵지만 우리가 정말 한 마음으로 될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의사들도 지금까지는 굉장히 그래도 용감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저는 이번에 핍박받는 부류, 세 부류를 봤습니다. 교회, 의사, 그 다음에 광장에 나온 시민들. 그 중에서 지금 의사들이 제일 용감하게 싸우고 있습니다.